네, 우리가 방금까지 도덕적 문제사태를 살펴보았어요. 이 도덕적 문제사태에서 국가는 땡땡 발전소 종식시켜서 어떤 법을 제시를 해주었죠? 네, 맞아요. 모든 사적 집합을 금지시키는 그런 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그리고 자유를 침해당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국가의 국민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해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정한이가 손을 들어주었네요. 정한이는 어떤 방법을 생각했나요? 네, 정한이는 집합금지를 하는 명령을 거부하겠다. 또 발표해볼 학생 있나요? 네, 우리 승철이가 한번 말해봅시다. 네, 승철이는 국민청원을 해보겠다고 말을 해주었어요. 또 다른 의견이 있는 학생 있나요? 네, 우리 지수가 한번 말해봅시다. 네, 지수는 시위를 통해서 이 법을 개선해야겠다라고 말을 해주었네요. 그 다음 또 발표해볼 학생 있나요? 네, 우리 원우가 한번 발표해봅시다. 네, 원우는 온라인으로 시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네요. 이렇게 다양한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합금지 명령 거부와 이 시위는 지금 집합금지를 하는 그런 법에 이제 어긋나는 행위겠죠. 이렇게 법을 어기는 행위들을 했을 때 이 행위들은 과연 옳은 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옳은 행위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손을 들고 그 이유를 함께 발표를 해봅시다. 네, 우리 찬이가 손을 들어주었네요. 찬이가 한번 발표해볼까요? 네, 찬이는 법보다 국민의 그런 기본권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또 발표해볼 학생 있나요? 네, 우리 희정이가 한번 발표해봅시다. 네, 희정이는 국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법을 어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해준 것처럼 우리가 살펴본 도덕적 문제 사태에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존재를 합니다. 요식업,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국민들, 그리고 지원해주는 돈이 너무 적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하는 국민들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집합금지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 법을 어길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법을 어기는 행위가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시민불복종이라고 합니다. 즉, 시민불복종은 정의롭지 못한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 정책을 변혁하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이지만 시민 참여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방금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민불복종이 무조건적으로 아무 때나 이 법을 어기는 그런 행위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자기 개인의 이익이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시민불복종을 행해준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지수가 또 발표를 해볼까요? 네, 맞아요. 법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가 될 거예요. 또 발표해볼 친구 있나요? 네, 우리 민규가 한번 발표해봅시다. 네, 민규는 혼란스러운 사회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네, 방금 여러분들이 발표해준 것처럼 개인의 사적 이익이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시민불복종이 행해진다면 법을 존중하지 않은 사회 그리고 혼란스러운 사회로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에는 어떠한 조건들이 붙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이 시민불복종을 정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붙어야 하는지 모든 별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활동지에 작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모두 활동지에 작성을 다 해보았나요? 네, 그러면 성실, 배려, 정의, 책임 모든 순으로 돌아가면서 한번 발표를 해봅시다. 성실 모둠부터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네, 성실 모둠에서는 비폭력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배려노동에서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네, 배려노동에서는 사적 이익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시민부업종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정의노동에서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정의노동에서는 이제 인권과 자유가 침해되는 그런 법에 한정을 해야 된다 라고 발표를 해주었네요. 마지막으로 책임노동에서 발표를 해볼까요? 네, 책임노동에서는 성실노동처럼 비폭력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개적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붙여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이렇게 토론을 잘 해주었어요. 이번에는 롤스는 이 시민 불복종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합시다. 근데 롤스 저번 시간에 좀 배웠던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아요. 저번 시간에 이제 소수 집단 의대 정책과 분배적 정의할 때 롤스를 한번 배웠었죠. 그 롤스랑 이 롤스가 동일한 사람 맞고요. 자, 그러면 롤스는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롤스가 말하는 시민 불복종의 조건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스도 여러분이 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각이 됐어요. 자, 먼저 성실 무등이랑 책임 무등이 비폭력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맞아요. 롤스도 비폭력적이고 공개적인 행위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폭력적 공개적인 행위.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배려 모둠이 사적 이익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롤스식으로 살짝 변형을 해서 말을 해보자면은 이제 공적인 정의관에 근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공적인 정의관? 그게 뭐지? 공적인 정의관? 공적인 정의관이라는 거는 이제 질서 정연한 사회의 시민들이 공동으로 받아들이는 정의관을 공적인 정의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정의 모둠이 말해준 건데요.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법에 한정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인권과 롤스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를 롤스식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거의 정의로운 국가의 일부의 법 혹은 정책이 부당한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정의로운 국가의 일부 법 혹은 정책이 부당할 경우. 왜 거의 정의로운 국가냐면은 이제 정의로운 국가라면은 이런 시민불복종이 일어날 정도의 나쁜 그런 법이나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완전 정의롭지 않은 국가에서는 이 시민불복종이 성립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시민불복종은 비폭력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엄청 심각한 그런 침해를 당한다면 이게 성립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건데 한번 조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다 써도 안 될 경우에만 시민불복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처벌을 감수?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불공정한 법이니까 어기는 거지.
왜 내가 처벌을 감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롤스의 시민 불복종은 이렇게 자신이 어떤 처벌이라는 어떤 불이익까지 감수를 했을 때 이게 좀 저 진정성이 있는 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진정성이 있는 시민 불복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롤스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 저희가 학습지 한번 볼까요? 학습지 밑에 선생님이 소로랑 드워킨의 말을 하나 인용을 해왔는데 이 두 사람도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시민의 유일한 책무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심에 근거한 불의한 법과 정책에 불복종해야 한다. 자, 여기서 소로의 시민 불복종은 어디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나요? 네, 쉽죠? 맨 마지막 줄에 양심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양심. 이 밑에 적어둡시다. 양심. 네, 그리고 드워킨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헌법은 정치, 도덕의 근본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를 어기는 법이 있다면 그와 같은 법은 헌법 정신에 비추어 그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베트남 전쟁과 관련해 미국의 징병법은 대학생의 징병을 유예 또는 면제했는데 이는 평등한 법적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어긴 것이다. 자, 드워킨의 시민 불복종은 어디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고 했나요? 자, 이거는 소로에 비해서 조금 어렵죠. 자, 이것도 마지막 줄에 보면은 헌법 정신을 어긴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드워킨은 헌법 정신이 시민 불복종의 근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 정신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그런 인간 존엄성의 기초에서 헌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헌법 정신을 드워킨은 가장 어떤 시민 불복종의 근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롤스랑 소로랑 드워킨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스의 경우에는 어디에 근거를 하냐면 이 공적인 정의가에 근거해서 시민 불복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고요. 자, 소로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네, 양심이라고 했죠. 개인의 양심. 어떻게 보면 롤스랑 살짝 반대되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롤스가 공적인 정의관이라고 했으면 소로가 말한 이 양심은 사적인 정의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드워킨은 이제 아까 뭐라 했죠? 헌법 정신. 네, 자, 이제 이해가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만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시민 불복종도 결국에는 민주시민의 참여라는 큰 틀에 속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이런 시민 참여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민 불복종 말고 시민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줬죠? 혹시 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말고 또 할 수 있는 거. 뭐 시민단체 활동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뭐 언론 활동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또 있을까요? 아, 잘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 참여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전형적인 시민 참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시민 참여가 왜 필요할까요? 이런 거 왜 할까요, 다? 맞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공동체의 발전을 이룰 수 있고, 또 개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의식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이제 민주시민의 자세인 참여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수업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